중국 춘절 훈풍에도 시큰둥 기지개 펼 수 있을까? 화장품주. 뭔가 굉장히 기지개를 펴고 싶게 만드는 제목인데, 화장품주는 항상 뭔가 어디선가 인기가 많아요. 분명히 뭐 펀드 매니저도 그렇고, 뭐 우리같이 이런 유사투자자문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화장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화장품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화장품이 기대가 많은 만큼 사실 실망스러운 것도 많아요. 분명히 K뷰티라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고 막 K팝처럼 대단한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제 허울이 벗겨진 건지 분위기를 아직 타지 못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옥석 파트너가 볼 때는 K뷰티 또 한국 화장품의 시장 이제는 끝이라고 보세요? 아니면은 시간만 뭐 주면 다시 올 거라고 보세요? 시간만 되면 또 다시 온다고 봐야 되겠죠. 일단 우선은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시장에 비해서 일단 아웃퍼폼 할 수가 없는 상태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이제 중국의 어떤 내수 경제가 상당히 이제 위축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은 경기 부양책을 또 쓰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 지수는 더 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뭐 그러다 보니 오늘 뭐 뉴스에 보니까 중국에서 뭐 일단은 이제 보통 1만 불 시대에 들어오게 되면은 보통 이제 요구 사항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머리띠를 두르고 이제 뭐 단결을 하면서 일단 이제 요구 사항이 많아지게 되는데, 지금 상황이 중국이 딱 그런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중국이 아마 상당히 아마 국가 운영이 아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시진핑 정부도 바로 상당히 우려를 갖다가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만큼 일단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일단 노동자들이 그렇게 이제 뛰쳐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만큼 경제가 예전에 잘 일단 성장을 하다가 위축이 되다 보니까 이런 이제 현상까지 오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런 것을 보면은 이제 경기 부양책을 쓴다 하더라도 사실상 그 효과는 한참 후가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역시 그만큼 소비를 늘리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사실 경기가 안 좋으면은 서민들은 그만큼 또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그러니까 체감적으로 본다면 더욱더 아마 심각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수요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한한령을 갖다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상태 속에서 이제 지금 최근에 뭐 이야기 들어온 거 보면은 이제 춘절 효과가 한국은 없다, 이런 네.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내부에서도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일단 대부분 이제 춘절을 즐길 때 태국이라든지 일본으로 다 간다 그럽니다. 한국으로 잘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 점에서 일단 본다면 이것도 일단 위축되는 요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딸공에 대한 이제 올해부터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일단 면세점을 찾는 이제 중국인들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뭐 중국인들은 우리나라 일단 여성분들의 화장품 어떤 그런 비용의 약 한 5분의 1 정도 내지 4분의 1 정도밖에 안 들거든요. 네. 성장을 그만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면은 아무래도 일단 얼굴에 바르는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욕구도 조금 뒤로 미뤄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 들기도 하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조금은 지금은 좀 눌려져 있는 것이다. 다만 이제 4, 5월 달이 되면은 시진핑 이제 주석이 평양과 서울을 갖다 방문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은 이제 한한령에 대한 해제 기대감이 이제 높아지면서 미리부터 한 번씩 반짝반짝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다가 만약 한한령이 해제돼 버린다면은 그때는 이제 아마 또 일단은 한번 좀 강세를 또 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거는 이제 해제될지 안 될지를 우리가 모르니까 우선은 일단 한번 낙폭이 있으면 또 반등도 하고 또 반락하면 또 한번 사보기도 하고 뭐 이런 전략으로 행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듣다 보니까 조금 죄송한데 네. 앞뒤가 조금 안 맞아서. 예. 자, 일단 화장품이 잘 못 오르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네. 경제가 어려워서 바를 수가 없다. 근데 중국이 한한령을 해제하는 분위기만 오면 오를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어차피 중국 내수가 지금 안 좋고 네. 사람들이 돈을 못 벌고 있어서 네. 못 쓰는 건데, 해제되든 말든 어차피 우리나라 안 온다는데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해제가 되면은 한한령 해제되면 올 거 아닙니까? 중국 그 근데 어차피 딸공들이 돈이 없잖아요 지금. 그래도 일단 올 사람들은 이제 부자층이 많이 오겠죠. 네네. 네, 그때 되면 이제 그만큼 뭐 좋아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고 하니까 그때 되면 이제 뭐 수요가 좀 늘어날 수 있겠죠. 아무래도 일단 면세점이라든 이런 쪽에서 이제 화장품을 많이 팔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중국 내부적으로 일단 본다면은 그만큼 일단 수요가 위축되는 건 사실이다. 자, 절대적인 수준에서 그렇다고 보지만은 실질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해제가 된다면은 그 심지어 안정 효과도 있으니까 주가 상승 효과는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사실 우리 한옥석 파트너가 얘기하실 때는 이 화장품은 사실 뭐 잔인하게도 네. 옛날의 영광을 찾기는 솔직히 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얘기도 괜찮을까요? 제가 볼 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도 지금 이제 화장품 이제 수요가 늘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한국을 모델로 삼고서 일단 지금 이제 많이 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질적으로 상당히 좋다는 얘기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만큼 공급이 늘어나니까 수요는 한정돼 있는데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경쟁이 심화되고 가격을 다운시켜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근본적으로 본다면은 예전처럼 그렇게 호황을 누리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뭐 물론 주가가 지금 싼 거는 사실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전의 영광을 우리가 옛날에 생각했던 우리나라 화장품 K뷰티를 생각할 때처럼 다시 한번 그 영광을 찾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의견이었고 자, 김동엽 파트너 옆에 네. 계신데 어떻게 보세요? 이 화장품 좀 그렇죠. 바르시나요 요새? 거의 안 바르는데요. 저 같은 사람만 있으면 아마 화장품 안 될 겁니다. 아마. 지금 우리 한옥석 파트너님 말씀해주신 거에 조금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중국이 이제 소비가 좀 어렵고 내수가 부진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수가 부진하게 되면 양극화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비싼 거 마음대로 사서 쓰는 거고, 네. 중산층 이하 사람들은 싼 거 찾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중가 브랜드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억울한 면을 좀 갖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싼 거 찾는 사람들은 유럽이나 일본 거 찾는 거고 싼 거 찾는 사람들은 로컬 업체들이 최근에 우리나라 원료들 받아들여 가지고 굉장히 성장을 한 로컬 브랜드들이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굳이 우리나라 거 안 쓰고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만든 화장품을 쓰다 보니까 우리나라 입지가 좀 좁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앞서서도 말씀 주셨지만 이번 춘절 때 700만 명 정도가 해외로 풀렸는데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우선순위 3순위에 들 정도로 좋았으나 올해 같은 경우 15등 바깥으로 지금 밀려났다는 소리거든요. 그만큼 안 오고 있으니까 면서점에서 팔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줄어들기 때문에 관련해서 보면은 아마 연휴 끝나고 집계해 보면 화장품 별로 안 팔렸어 이렇게 얘기가 나올 거고, 제가 준비한 그 차트 하나 좀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보면 중국향으로 화장품 수출액이 공교롭게도 지난 12월 이후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5% 줄었고요. 1월 달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가 줄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중국 쪽으로 나가는 수출액 자체가 감소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 같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들인데, 그만큼 중국 쪽에서 우리나라 화장품에 대해서 수요층이 탄탄하지 못하고 좀 견고하지 못한 상태가 좀 현재 공고화되고 있다. 이런 것이 최근 중국 소비주가 뭐 뛰려 그래도 구조적으로 좀 가기가 어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는 화장품은 조금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조민규 파트너는 혹시 여기서 긍정적인 얘기가 하나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양극화에서 지금 이제 비싼 것만 쓰시기 때문에 모르시나요? 갈수록 이제 강도가 더 세질 것 같은데. 더 나쁘게. 예, 부정적인 얘기가. 가보죠. 예, 제가 지난번에도 화장품 관련해서는 조금 좀 투자를 하시는데 좀 지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아까 그 박전 앵커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뭐 펀드 매니저들이 화장품을 좋아하고 이런 이유는 아직까지도 이제 화장품이 성장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과거에 2014년도, 15년도 넘어올 때 이제 아모레퍼시픽이라던가 중소형 화장품들이 상당히 큰 어떤 시세를 줬었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멀티플 밸류에이션을 줬죠. 그러니까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끊임없이 성장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성장주라고 하는 건 실적이 계속 꾸준하게 좋아지면서 그 폭을 유지해 나가는 게 성장주인데, 화장품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이 거꾸로 안 좋아지는 트렌드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밸류에이션적으로는 부담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성장도 없는데 가격은 비싸니까 당연히 주가는 못 가는 거죠. 그러려면 쉬는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쉬는 시간을 어떤 식으로 이제 보내느냐가 중요한데, 하나 이제 구조적인 부분에 있어서 경쟁이 상당히 심화가 됐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로드샵 관련해 가지고 에이블 CNC라던 토니머리, 그다음에 3대 축이라고 얘기했었던 스킨푸드 비상장이었었죠. 스킨푸드 같은 경우는 법정 관리로 갔거든요. 그만큼 로드샵 화장품 업체들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상태이고요. 그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사드 관련됐었던 중국 관광객들이 이제 안 들어오다 보니까 그 화장품 브랜드 매장에 가서 이제 화장품을 사줘야 되는 사람들이 없어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현지에서 뭐 화장품을 이제 대량으로 사서 이제 중국에 유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사드 때문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굳이 한국산 화장품을 사야 되는 니즈가 많이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중국에도 이미 화장품 업체들이 수천 개에 달할 만큼 상당히 성장이 되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국내 업체들하고도 내수 시장에서 싸워야 되는데, 또 중국 업체들하고 또 우리나라 기존에 있었던 업체들이 또 이제 지금 경쟁 관계로 이제 전환이 되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화장품에 대한 수요 자체는 조금씩 성장을 하면서 이제 갈 수는 있겠지만 가격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어떤 내수 시장에 있어서의 경쟁력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 자체적인 경쟁도 하지만 또 중국 업체들하고 또 경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실적 자체가 뭐 급격하게 좋아질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아닌데다가 또 하나는 아까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성장주라고 하는 타이틀을 이제는 떼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주가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가치적인 측면이 있다가 실적이 좋아지면 성장주로 부각이 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 성장주가 다시 가치주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근데 가치주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화장품주들이 과연 가치적으로 싸냐? 그런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급적인 부분도 그렇고 당분간은 좀 보수적인 흐름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